어린 왕의 신하들은 왜 그 밤 쓰러졌을까요? 답은 칼보다 먼저 움직인 침묵에 있었죠. 이제 한 왕실의 밤을 차근히 따라가 보죠. 문종이 세상을 뜨자 12살 왕이 섰어요. 왕자는 높았지만 아이의 손은 작았고요. 문종은 죽기 전 대신들에게 아들을 맡겼죠. 그 중심에 북방명장 김종서가 있었어요. 그는 여진을 막은 공으로 이름이 컸거든요. 황보인도 어린 임금을 바치는 큰 기둥이었죠. 문제는 왕의 삼촌들도 권력 가까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수양대군은 세종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고요. 후대 기록은 그를 과감한 권력자로도 봐요. 조정은 아이 왕과 노련한 대신 사이에 놓였죠. 겉으론 예법이 있었지만 속은 얼어붙었어요. 수양은 먼저 사람을 모으는 쪽을 택했는데요. 한명회는 그 틈에서 수양 편에 섰어요. 그는 훗날 권신으로 비판도 크게 받았죠. 정인지 같은 문신도 수양 쪽으로 기울었고요. 왕을 지킨다는 말은 양쪽이 함께 썼어요. 하지만 누가 왕을 움직이느냐가 더 컸죠. 김종서는 수양을 경계했고 수양도 알았어요. 대신들은 종친의 힘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죠. 수양 쪽은 대신들이 왕을 가둔다고 몰았고요. 명분은 충성이었지만 길은 폭력으로 향했어요. 왕을 지킨다며 신하를 죽인 일 정당했을까요? 개유년 밤 수양은 먼저 김종서를 겨눴어요. 그가 버티면 어린 왕 곁은 뚫리지 않았거든요. 수양은 직접 찾아가 거짓 안부처럼 문을 열었죠. 기록은 김종서가 집 앞에서 맞았다고 전해요. 그 순간 정치는 회의장에서 골목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김종서는 바로 죽지 않았다는 말도 남았죠. 살아있다는 소식은 수양 쪽을 다시 움직였고요. 다시 찾아간 칼끝은 의심을 남기지 않았어요. 한 집안의 비명이 곧 조정 전체를 흔들었죠. 이제 다음 표적은 김종서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성의 이름으로 제거 명단이 펼쳐졌거든요. 수양 세력은 궁으로 들어갈 명분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반역을 막는다고 외치며 칼을 들었죠. 북문 안에서는 누가 반역자인지 뒤집혔어요. 황보인과 여러 대신들도 차례로 쓰러졌고요. 어린 단종은 밤사이 달라진 조정을 맞았죠. 왕의 이름은 남았지만 결정권은 흔들렸어요. 수양은 정난공신을 서며 세력을 굳혔고요. 공신책봉은 승자의 기록을 빠르게 굳혔죠. 살아남은 신하들은 눈치를 보며 말을 삼켰어요. 안평대군도 수양에게 가장 위험한 형제였죠. 그는 글과 그림으로도 이름난 왕자였거든요. 그런데 문화적 명성은 정치 칼날을 못 막았어요. 안평은 역모 혐의로 몰려 강화로 밀려났죠. 곧 그는 사사되며 경쟁자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수양에게 남은 길은 더는 뒤로 물러서기 어려웠죠. 왕실의 피가 같은 피를 몰아낸 셈이었고요. 단종 곁의 방패는 밤마다 하나씩 사라졌어요. 수양은 영의정이 되어 조정 위에 올라섰죠. 형식은 단종의 조정, 실제 힘은 수양 쪽이었어요. 어린 왕이 내리는 명령도 그 손을 거쳐야 했죠. 후대 사림은 이 밤을 깊은 상처로 기억했어요. 다만 승자 기록은 반역 진압이라 적었고요. 같은 사건이 기록 속에서 두 얼굴을 얻은 거예요. 문제는 단종이 아직 왕좌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죠. 수양이 권력을 쥐어도 왕호는 조카에게 있었어요. 왕좌 하나에 두 권력이 함께 앉을 수는 없었죠. 결국 압박은 양위라는 말로 다가왔어요. 단종은 15 나이에 왕좌를 내주게 됐죠. 수양은 세조가 되어 드디어 왕이 되었고요. 조카는 상왕이 되었지만 감시 속에 놓였어요. 왕에서 물러난 아이도 여전히 불씨였거든요. 세조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라지지 않은 명분이었죠. 그 명분은 곧 보기 계획으로 다시 움직였어요. 성산문과 박팽령 같은 신하들이 나섰죠. 후대는 그들을 사육신으로 기렸고요. 그런데 계획은 실행 전세어 나가고 말았어요. 누가 알렸는지는 기록과 해석이 얽혀 있죠.
세조는 기다렸다는 듯 관련자를 잡아들였고요. 성산문은 고문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박팽년도 단종을 임금으로 여긴 기록이 남았죠. 그들의 실패는 단종에게 더 무거운 족쇄가 됐어요. 세조에게 전 왕의 존재는 더는 참기 어려웠죠. 단종은 노사군으로 낮춰져 왕의 이름을 잃었어요. 그리고 멀리 영월 청령포로 보내졌고요. 강과 절벽은 어린 전왕을 자연 감옥에 가뒀죠. 한양의 궁궐 소식은 물길 너머로 멀어졌어요. 하지만 이 유배도 끝이 아니라 다음 명령의 안문이었죠. 그 사이 금성대군도 단종 보기를 꾀했어요. 그는 세조의 동생이면서 단종 편에 선 인물이었죠. 이 계획도 들통나며 세조의 의심은 폭발했어요. 전 왕이 살아있으면 보기 명분도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영월로 향한 명령은 더 차가워졌죠. 사약 명령은 어린 조카에게 닿게 되었어요. 단종의 나이는 아직 17에 불과했죠. 한때 임금이던 소녀는 산골 유배지에서 멈췄어요. 죽음의 방식은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게 남았고요. 확실한 건 왕좌 싸움이 한 생명을 삼켰다는 점이에요. 세조는 왕권을 세웠지만 상처도 함께 남겼죠. 그 상처는 조선 선비들의 기억에 오래 박혔어요. 김종선은 왜 먼저 죽어야 했을까요?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궁원의 상징이었죠. 북방에서 쌓은 명성은 조정에서도 무게였고요. 수양이 궁을 잡으려면 먼저 그 벽을 넘어야 했어요. 그래서 습격은 전장보다 집 앞에서 시작됐죠. 한명회는 칼 대신 판을 짠 인물로 남았어요. 그의 계산은 수양에게 길을 열어주었고요. 단종은 결정할 나이보다 먼저 결정당했어요. 그의 약함은 개인 탓보다 구조의 함정이었죠. 세조는 나라 운영 능력도 인정받은 왕이지만요. 왕위에 오른 길은 끝내 피해 기억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가는 공과 죄 사이에서 갈라져요. 이 이야기가 어려운 건 한쪽만 악으로 못 끝나서죠. 세조는 강한 왕권으로 제도를 다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출발점은 조카의 신하를 친 밤이었죠. 김종서 쪽도 완벽한 천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권력을 가진 대신들은 왕을 대신해 움직였거든요. 그래도 권력 다툼이 사례를 정당화하진 못하죠. 그 선을 넘은 순간 조선 정치는 피를 기억했어요. 단종 보기 실패도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고요. 충신을 기리는 기억은 그래서 더 오래 갔죠. 한국 사회의 힘은 이런 어두운 장면도 외면하지 않는 데 있어요. 승리만이 아니라 상처까지 기억으로 남겼으니까요. 단종의 보기와 추조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어요. 숙종 때 단종의 이름은 다시 왕으로 돌아왔죠. 죽은 뒤 2세기 가까이 지나서야 명예가 회복된 셈이에요. 그 긴 시간이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줘요. 개유정난은 단순 쿠데타보다 더 깊은 질문을 남겼죠. 능력 있는 권력은 폭력의 출발을 덮을 수 있을까요? 어린 왕을 지킨다는 말은 누구에게 유리했을까요? 말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힘센 어른들이었죠. 그래서 이 밤은 권력의 언어를 의심하게 해요. 충성이라는 말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졌고요. 승자는 충신이 되고 패자는 역적이 되기 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록밖에 질문이 돌아와요. 단종이 복권된 순간 승자의 말도 흔들렸어요. 죽은 왕의 명예가 산 권력보다 오래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왕권 강화라는 결과만 보면 절반만 본 셈이죠. 김종서의 죽음, 단종의 유배도 함께 봐야 해요. 그래야 권력의 성과와 대가를 같이 잴 수 있죠. 조선은 그 뒤에도 왕과 신하의 균형을 고민했어요. 강한 왕이 필요할 때도 견제는 사라지면 위험했죠. 개유정난은 바로 그 위험을 극단적으로 보여줘요. 한 삼촌의 선택은 한 나라의 기억을 바꿨어요. 한 조카의 침묵은 후대의 질문으로 되돌아왔죠. 누가 나라를 위했다는 말은 늘 따져봐야 해요. 그 말 뒤에 누가 죽고 누가 얻었는지 봐야 하죠. 그래야 기록의 빈칸까지 읽을 수 있으니까요. 단종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판단의 시작이에요. 권력은 필요하지만 감시 없는 권력은 위험해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그 밤의 질문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어요.